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경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이제 경도와 알카리도에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출제 범위라고 생각하고, 경도와 알카리도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 그럼 먼저 경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도라고 하면 경도의 정의는 뭐냐 하면 물의 세기예요. 그래서 샘물이냐 연합물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물의 세기를 판단했을 때 샘물인지 연합물인지 우리가 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물 속에 우리가 경도를 유발하는 이온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경도가 높은 물이니까 샘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하는 물질이 뭐냐 하면 이가 양이온 금속성 물질 5가지예요. 그 5가지는 칼슘, 마그네슘, 망간, 철, 스트론튬입니다. CA2 플러스가 칼슘, MgE 플러스가 마그네슘, MnE 플러스가 망간, Fe 플러스가 철, SrE 플러스가 스트론튬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E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가면서 얘들은 금속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는 이가 양이온 금속성 물질을 기억하면 되니까 이가 양이온 금속성 물질 5가지.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해요. 자, 이 중에서도 주 원인 물질을 찾으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 원인 물질은 2가지인데 이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경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경도로 표시했을 때 지금 5가지의 물 속에 녹아있는 이 이온을 어떤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농도로 환산하느냐면 탄산칼슘으로 환산해요. 그래서 이 탄산칼슘은 기준물질이 됩니다. 기준물질. 그리고 나타내는 단위는 어떤 단위로 표기하느냐면 보통 우리가 전부 다 ppm으로 표기하잖아요. 그래서 ppm 또는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시하죠. 그래서 경도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지금 2줄로서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도를 구성하는 성분 5가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암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먼저 기억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우리 암기법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암기하느냐 하면 경도 유발 물질 암기법 같은 경우에서는 경철망은 칼슘마 있어, 이렇게. 경철망은 칼슘마 있어.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서 경이라는 것이 경도 유발 물질입니다. 경도 유발 물질이고, 자, 그리고 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철. 철이라는 것은 철. 그리고 망은 망간. 칼슘은 칼슘. 슈마는 마그네슘. 그리고 스트론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가지. 경철망은 칼슘마 있어. 여기서 경은 경도 유발 물질의 약자, 철은 철이온, 망은 망간이온, 그리고 칼슘마 있어에서 칼슘은 칼슘이온, 마는 마그네슘이온, 그리고 있어에서 쓰는 스트론튬, 스트론튬이 S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하면, 자, 경도의 특징에서는 경도는 2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물을 끓이게 되면 제거되는 게 있고 제거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되는 탄산 경도와 제거되지 않는 비탄산 경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거되지 않는 비탄산 경도는 영구적으로 간다고 해서 영구 경도라고 하고, 그리고 제거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일시 경도라고 해요. 그러면 영구 경도와 비탄산 경도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시 경도와 탄산 경도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도는 영구 경도와 일시 경도 또는 탄산 경도와 비탄산 경도, 이렇게 2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용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탄산 경도 성분은 물을 끓이게 되면 제거가 돼요. 반면에 비탄산 같은 경우에서는 물을 끓여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서 제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경도라고 해요. 그러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욕실 바닥에 물때라는 거 생기죠. 그게 일시경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물을 끓여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영구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경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탄산경도는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경도, 그리고 비탄산경도는 영구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영구경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일반적으로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 경도의 주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도의 주 원인 물질은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 그래서 여기서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주 원인 물질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내용 계속해서 보시면, 자, 그럼 총경도라는 것은 탄산 경도와 비탄산 경도로 나타내요. 그죠? 경도를 전체로 나타내면 토탈 경도니까 총경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탄산 경도를 일시 경도, 비탄산 경도를 영구 경도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비탄산 경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 총경도에서 탄산 경도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 이 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COD를 계산했을 때 COD는 BDCOD와 MBDCOD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조에서 유기물을 제거했을 때 BDCOD와 MBDCOD 중에서 어떤 COD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생각이 안 나시나요? 그렇죠. MBDCOD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BDCOD가 중요한 거 아닌가? 생물학적 처리조인데, 자, 왜 BDCOD가 중요하지 않고 MBDCOD가 중요할까요? BDCOD는 그냥 얼마가 되든지 놔둬도 생물학적 처리조에서 제거가 돼요. 그렇지만은 MBDCOD 같은 경우에서는 생물학적 처리조에서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양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MBDCOD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총경도를 나타냈을 때 경도는 2개잖아요. 탄산 경도와 비탄산 경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한 번 발생하면 제거되지 않는 비탄산 경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탄산 경도를 계산을 해서 비탄산 경도가 생성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따라서 비탄산 경도는 총경도에서 탄산 경도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총경도하고 이제 경도하고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알카리도예요. 알카리도. 예를 들어서 지하수의 물을 채취를 해왔어요. 그럼 지하수에 있는 경도 그리고 알카리도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2개의 농도를 계산을 해서 비탄산 경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총경도 그리고 알칼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하수가 있어요. 이 지하수에서 경도를 일으키는 성분과 알카리도를 ALK라고 하거든요. 알카리도를 유발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경도를 일으키는 성분에서 총경도를 계산할 수 있고 알카리도를 유발하는 성분에서 알카리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가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가지를 계산을 해요. 2가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2개 중에서 작은 값, 2개 중에서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탄산경도라고 정의를 내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탄산 경도를 계산을 하는데 총경도 값은 알 수가 있어요. 왜? 여기 보세요. 지하수물에서 총경도와 알카리도를 우리가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경도를 일으키는 이온과 알카리도를 일으키는 이온을 통해서 총경도와 알카리도의 값을 계산을 하는데 모르는 게 뭐냐면 탄산경도를 몰라요. 비탄산경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탄산경도를 이 2개에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총경도와 알카리도, 주어진 총경도와 알카리도 중에서 작은 값을 우리가 탄산경도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자, 왼쪽에 다시 가서 자, 그러면 지금 총경도하고 알카리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어요. 첫 번째 조건에서. 총경도하고 알카리도를 계산하니까 뭐가 커요? 총경도가 커요. 그럼 작은 알카리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알카리도가 탄산경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하수에서는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과 알카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에서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총경도를 계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알카리도 유발 물질을 이용해서 알카리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하수를 분석을 하게 되면 총경도 값과 알카리도의 값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총경도와 알카리도를 이제 지하수 위치에 따라서 성분이 다르니까 두 개를 계산을 했어요. 계산해서 작은 값을 탄산경도로 정의를 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조건은 총경도와 알카리도를 계산을 했는데 총경도가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에서는 총경도와 알카리도를 계산하는데 알카리도가 커요.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크기를 비교한 두 개 중에서 작은 값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탄산경도가 된다는 거죠. 탄산경도가 된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탄산경도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총경도와 알카리도 중에서 총경도가 크고 알카리도가 작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는 알카리도가 탄산경도가 되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총경도와 알카리도를 비교를 했는데 총경도가 작아요. 그러면 총경도가 뭐가 된다는 거죠? 탄산경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비탄산경도 구하는 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탄산경도가 뭐가 되느냐면 알카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서는 비탄산경도는 총경도 마이너스 알카리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탄산경도 자리에 총경도를 넣어야 되니까 비탄산경도는 여기에 탄산경도 자리에 총경도가 들어가니까 총경도 마이너스 총경도가 돼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되면 영구경도가 되는 비탄산경도가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형성이 되겠죠.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으로 나타냈을 때 비탄산경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비탄산경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총경도와 알카리도 두 개의 값을 주고 비탄산경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탄산경도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총경도와 알카리도 중에서 작은 값이 바로 뭐가 된다고? 탄산경도가 된다는 거죠.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작은 게 탄산경도. 자, 그 다음 6번에 보시면 가짜 경도 유발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가경도 유발 물질, 가짜로 경도가 유발된다는 것은 뭐냐면 경도는 끈적끈적한 걸 뜻하거든요. 물때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농도가 높을 때는 경도처럼 끈적끈적한데 농도가 낮을 때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가짜 경도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짜 경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트륨이 있습니다. 나트륨. 원래는 나트륨과 칼륨 두 가지가 다 해당하는데 주로 나트륨 이온이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자, 7번에 보시게 되면 경도값에 따른 물의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도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연수, 약한 경수, 강한 경수, 아주 강한 경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도값이 크면 클수록 센 물, 다시 말해서 경수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연수는 0에서 75 정도, 그리고 75에서 150은 약한 경수, 150에서 300은 강한 경수, 300 이상은 아주 강한 경수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경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가변 일반적으로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 경도의 주 원인이 되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경도는 물의 세기를 말하며 이가 양이온 금속의 함량을 탄산칼슘으로 환산한 값이다. 맞죠? 답안에 표토층이 얇거나 석회암층이 적게 존재하는 곳에서 경도가 높은 물이 생성된다고 그랬어요. 경도 원인 물질,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서는 석회암층이 커야 돼요. 그 다음에 표토층이 크면 클수록 많이 생성되죠. 뭐가? CO2. 그래서 CO2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이게 표토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쪽에서는 호기성 분해가 일어나고 아래쪽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현기성 분해가 일어나거든요. 호기성 분해가 일어나면 CO2와 H2O가 발생하고 현기성 분해를 하면 CO2와 CH4가 발생해요. 그러면 호기성이든 현기성은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게 뭐냐면 CO2입니다. 따라서 지표수에 의해서 CO2가 녹아 들어가서 석회암층을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 석회암층이 많이 형성돼야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생성이 돼요. 따라서 표토층이 두껍고 석회암층이 많은 경우에 경도가 높은 물이 생성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답은
탄산경도 성분은 물을 끓였을 때 제거되므로 일시경도. 반면에 비탄산경도는 물을 끓였을 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경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정답은 답은입니다. 자, 그러면 경도를 구하는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공식은 암기를 해두세요. 간단하게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스트론튬. 자, 그리고 경도를 기준하는 물질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탄산칼슘. 그래서 기준 물질이 CaCO3라는 탄산칼슘이에요. 그러면 이 탄산칼슘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칼슘이 원자량이 40입니다. 그리고 탄소는 12, O는 16짜리가 3개. 그래서 100이 됩니다. 100g. 그러면 우리가 경도를 유발하는 이 식에서는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100g이라고 하면 2당량이죠. 2당량이 100g이에요. 그러면 1당량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50g이에요. 왜 2당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느냐? 자, CaCO3는 CA2 플러스 CO3 2-로 분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산성이나 알칼리성은 가수, CO3 2-가 이가죠. CA2 플러스가 이가예요. 그래서 2당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50g이라는 것은 기준물질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예요. 기준물질이 CaCO3, 2당량일 때 100g이니까 1당량은 50g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스트륨에 해당하는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다시 말해서 원자량에서 이가 물질이기 때문에 2를 나눠준 값이에요. 그래서 칼슘의 원자량은 40, 2로 나눠주면 20. 마그네슘은 24, 2로 나눠주면 12.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주로 2가지에 의해서 경도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만약에 가끔씩 여기서 철이나 망간은 거의 안 줘요. 스트론튬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트론튬이 주어지게 되면 원자량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동일한 형태로 스트론튬 농도 넣고 주어지는 원자량을 2로 나눠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보통 이제 88로 주면 44. 그래서 43.8까지는 기억할 필요 없이 만약 기억하려고 하면 44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공식을 알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수질 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이 시료의 총경도를 계산하시오. 자, 칼슘은 40, 마그네슘은 24, 나트륨은 23, S는 3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칼슘의 농도가 420mg/L, 마그네슘의 농도가 58.4mg/L, 나트륨의 농도가 40.6mg/L, 황산이온의 농도가 576mg/L예요. 그러면 경도 유발하는 물질은 이가 양이온 금속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칼슘 자리에 420, 마그네슘 자리에 58.4를 대입을 하는 거죠. 50g은 뭐라고 그랬어요? 50g은 기준물질 탄산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식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공식만 외워놓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따라서 경도를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가 된다? 1293.33mg/L라는 값이 산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알칼리도입니다. 자, 알칼리도라는 것은 산을 중화할 수 있는 물질이 알칼리성 물질이죠. 그 알칼리성 물질이 수중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수중에 존재하는 H+를 우리가 중화시키기 위한 알칼리성 이온의 총량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산을 중화할 수 있는 완충 능력을 가지는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수중에 존재하는 H+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H+를 중화하기 위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이온의 총량. 여기서 그럼 이온이 여기서 말하는 이온은 뭐가 될까요? 이온이라는 것은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이온이에요. 그러면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이온이 뭐가 있느냐 하면 OH-, CO3-, HCO3- 3개가 있어요. 이 3개가 다 물속에 있다고 그러면 이 3개 이온의 총량을 우리가 알칼리도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알칼리니티를 줄여서 ALK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 알칼리도라고 하면
ALK로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알칼리도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알칼리도는 P알칼리도와 M알칼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PM알칼리도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P알칼리도와 M알칼리도가 있는데, 자, 먼저 여기서 P알칼리도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P알칼리도에서 P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지시약으로 페놀프탈레인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페놀프탈레인의 P를 따서 우리가 P알칼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페놀프탈레인을 지시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페놀프탈레인 같은 경우에서는 pH가 어느 정도에서 무색이 되느냐 하면 pH 8.3에서 무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이 가지고 있는 pH는 8.3 범위예요. 그래서 처음에 pH에서 8.3까지 소요된 산의 양을 CaCO3로 환산한 값이에요. 경도를 나타냈을 때도 우리가 CaCO3로 환산했죠. 알칼리도도 마찬가지예요. 알칼리도도 CaCO3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지시약이 그만큼 중요해요. 지시약이 pH 얼마에서 변하느냐. 그래서 그 변하는 전까지 적정된 값을 우리가 각각의 알칼리도라고 하죠. 자, 반면에 총알칼리도라고 하면, 총알칼리도라는 것은 토탈 알칼리도죠. 그래서 M알칼리도와 총알칼리도는 같은 말이에요. 자, 총알칼리도는 처음에 pH에서 우리가 지시약으로 뭐를 사용하느냐 하면 메틸오렌지를 씁니다. 그럼 메틸오렌지는 4.5에서 변색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서 4.5까지 소요된 산의 양을 CaCO3로 환산한 값을 우리가 M알칼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시약을 두 개를 사용하는데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을 쓰고 메틸오렌지라는 지시약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페놀프탈레인의 변색점은 8.3 무색이 되고, 그리고 메틸오렌지의 변색점은 4.5예요. 오렌지 색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틸오렌지의 약자를 따서 M알칼리도, 페놀프탈레인의 약자를 따서 P알칼리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처음 pH에서 8.3까지 소모가 되면 무색이 되겠죠. 그래서 P알칼리도. 그리고 처음에 pH에서 오렌지색이 될 때까지 측정하면 4.5가 되는 거예요. 그 4.5까지 측정된 값을 M알칼리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탈 알칼리도, 총알칼리도는 그럼 P알칼리도와 M알칼리도를 합치면 총알칼리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실험을 하느냐 하면, 자, 물속에 알칼리도가 되는 OH-와 CO3-와 HCO3-가 있어요. 얘들을 적정을 하는 거예요. 0.02 노르말 황산을 이용을 해서. 그럼 적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P알칼리도 때는 얘들의 반이 없어져요. 그리고 M알칼리도 때는 얘들이 다 100% 없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화가 된 상태를 총알칼리도라고 해요. 그래서 P알칼리도는 반 정도 없어지고 M알칼리도는 100% 없어지기 때문에 총알칼리도는 M알칼리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적정을 했을 때 없어지는 순서는 pH가 어때요? 없어지는 순서는 pH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없어지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은 OH-, 두 번째로 없어지는 것은 CO3-, 마지막으로 없어지는 것은 HCO3-예요. 왜 그러냐면 OH-가 가장 강한 액성을 띠거든요. 그래서 OH-가 보통 11에서 14의 pH를 가져요. 반면에 CO3-는 9에서 11 정도, 그리고 9 이하에서는 HCO3-이기 때문에 pH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로 제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1번, 2번은 우리가 페놀프탈레인의 지시약을 사용했고 페놀프탈레인 변색점이 8.3에서 무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pH에서 8.3까지 적정된 값을 P알칼리도. 자, 그리고 메틸오렌지를 지시약으로 사용하는 M알칼리도 같은 경우에서는 4.5에서 황색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pH에서 4.5까지 적정된 값을 M알칼리도. 그 M알칼리도는 OH-나 CO3-, HCO3-가 완전히 중화가 끝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총알칼리도라고 한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알칼리도가 많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수 중에 알칼리도의 원인 물질은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기성을 띌 수 있는 물질이 이 세 가지라는 거죠. HCO3-, CO3-, OH-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발 물질 중에서 자연수의 경우에 중탄산염에 의해서 알칼리도가 지배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연수에 존재하는 자연수의 pH가 8.2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8.2 정도의 액성을 나타내는 것은 OH-와 CO3-가 있다 하더라도 HCO3- 중탄산염이 되는 거예요. 왜? OH-는 pH가 11에서 14를 가져요. 그 다음에 CO3-는 pH가 9에서 11 정도를 가지거든요. 그럼 9 이하가 되는 자연수가 8.3이니 8.2 정도 되니까 자연수의 pH를 나타내는 것은 HCO3-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자연수의 알칼리도는 석회암 등의 지질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실용 목적에서 자연수에 있어서 수산화물이 OH-, 그리고 탄산염이 CO3-, 중탄산염이 HCO3-입니다. 자, 이 종류들이 이외에 기타 물질에 기인되는 알칼리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칼리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산화물, 탄산염, 중탄산염 세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알칼리도 자료는 부식 제어 관련된 중요한 변수인 랑겔리어 포화지수 계산에 이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식 제어에 관한 지표로는 랑겔리어 지표를 쓰거든요. 그래서 랑겔리어 포화지수의 계산에도 알칼리도 자료가 사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칼리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가번의 자연수의 알칼리도는 질산염 형태라고 그랬어요. 자연수 중에 알칼리도는 뭐죠? 자연수가 8.2 정도를 가지기 때문에 HCO3-, 다시 말해서 중탄산염입니다. 자, 그리고 알칼리도가 높은 물을 포기시키면 pH가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답은 물의 알칼리도는 산을 알칼리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의 척도로서 주로 SO4-가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그랬어요. 자, 물의 알칼리도는 산을 중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물질 세 가지 OH-, CO3-, HCO3-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답은 중탄산염은 냉수에서는 OH-를 발생하므로 pH가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자, 중탄산염이 분해가 되면, 다시 말해서 HCO3-가 분해가 되면 CO3-와 H+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랑겔리어 포화지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랑겔리어 포화지수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정의를 보면 물이 pH 6.5에서 9.5 범위 내에서 탄산칼슘을 용해시킬 것인지 아니면 침전시킬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지수로서 물의 안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사용되는 게 랑겔리어 포화지수예요. 그러면 랑겔리어 포화지수가 제로일 때, 그리고 제로보다 클 때, 그리고 제로보다 작을 때로 판단을 하는데 랑겔리어 지수가 제로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판단을 하느냐면 제로일 때가 물의 평형 상태로 판단을 해요. 반면에 제로보다 크게 되면 양의 값을 가진다고 하죠.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면 과포화 상태예요. 과포화 상태라는 것은 격자를 채우고 나머지는 격자 바깥으로 나간다는 소리겠죠. 그 나머지 격자 바깥으로 나간다는 게 뭐냐면 침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제로보다 작게 되면 음의 값을 가지는 거죠. 음의 값을 가지게 되면 결로가 있어요. 불포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과포화 상태가 되면 침전물이 형성되고 불포화 상태가 되면 부식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부식성의 제어 지표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포화 상태, 부식성. 그래서 랑겔리어 지수가 제로일 때가 제일 좋은 상태죠. 평형 상태니까. 반면에 랑겔리 지수가 커서 제로보다 커서 플러스 값이 된다고 하면 과포화 상태라고 해서 탄산칼슘이 침전이 되고, 반면에 랑겔리어 지수가 제로보다 작으면 음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가 되어서 부식성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알칼리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경도를 계산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물속에 존재하는 이온의 농도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경도를 구하는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알칼리도의 기준 물질이 탄산칼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탄산칼슘 50g, 탄산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죠. 자, 그리고 알칼리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OH-, CO3-, HCO3- 세 가지예요. 그래서 OH-는 1가니까 분자량이 17, 그리고 CO3-의 분자량이 60인데 2가니까 60 나누기 2, HCO3-의 분자량은 61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1가죠.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이 경도하고 구하는 식이 있는데 조금 달라요. 자, 예제 16번에 보면 어느 하수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면 총 알칼리도를 계산하시오. pH는 10.0, CO3-는 32.0, HCO3-는 56.0mg/L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도를 구하는 물질은 그 물질이 주어지지 않으면 계산을 안 하는데 여기에서는 항상 pH가 주어져서 OH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CO3-와 HCO3-는 항상 주어져요. 그리고 지금 알칼리도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OH-와 CO3-와 HCO3- 세 가지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CO3-는 그대로 대입하고 HCO3-도 그대로 대입하는데 pH만 pH 10을 OH-mg/L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pH는 pH 플러스 pOH가 14잖아요. 그래서 pOH를 계산하기 위해서 14에서 pH를 빼요. 그럼 pOH가 얼마죠? 4가 돼요. 그럼 pOH 값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OH-는 10의 마이너스 pOH 몰/리터죠. 그래서 OH-는 10의 마이너스 4성 몰/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몰/리터를 뭘로 고치죠? mg/L로 고치면 되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성 몰/리터는 OH는 O가 16, H가 1이니까 1몰이 17g이에요. 그래서 몰 없어지고 g을 리터로 고치기 위해서 10의 3성을 곱하면 g 없어지고 1.7mg/L라는 값이 나오죠. 따라서 계산된 값 1.7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시면 알칼리도는 104.23mg/L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 다음에 경도하고 여러분들이 총경도하고 비교를 해서 비탄산 경도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적정에 의해서 계산하는 문제도 가끔씩 나와요. 자, 알칼리도를 적정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는 A가 적정량입니다. N은 적정에 사용한 노르말 농도, 그리고 5만이라는 것은 CaCO3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얼마예요? 50g이에요. 그래서 g을 mg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g을 mg으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3성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V라는 시료 부피. 그래서 예제 17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페노프탈레인 지시약을 넣은 시료 100ml에 20분의 1 NH2SO4를 pH 8.3까지 적정하였더니 4.5ml가 소요되었다. 이때 P알칼리도를 계산하시오. 팩터는 1.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 자리에 4.5ml, N 자리에 20분의 1N, 그리고 5만 나누기 V. V는 우리가 소모된 부피죠. 여기 시료량이죠. 소모된 양은 4.5 A고, 따라서 100ml의 시료량, 따라서 112.5mg/L. 자, 이 값들은 전부 다 CaCO3로 우리가 환산한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pH와 알칼리도는 그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P알칼리도는 페놀프탈레인을 기준을 하죠. 따라서 페놀프탈레인의 지시약의 변곡점이 8.3, 무색이 되는 점. 따라서 처음에 pH에서 8.3까지 되었을 때의 적정 소모량을 P알칼리도. 반면에 M알칼리도라고 하면 M알칼리도는 우리가 뭐를 쓰죠? 메틸 오렌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T알칼리도가 M알칼리도라는 거. 설명은 앞에서 드렸으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경도와 알칼리도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숙지를 해서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을
반드시 복습을 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